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간 종가공략주 시간이죠. AR매스먼트의 오현희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나갔던 종목이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홈베이스가 지난 수요일 종가공략주였고요. 3,520원에 종가가 형성됐고요. 일주일 동안 15%가 상승하면서 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누적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가 펴였고요. 에코플라스틱 승, LG와 알티캐스트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과 하나컴퓨터, 넷들까지 3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상하콘덴서 무승부, K사인과 오픈베이스 2주 연속 승을 기록하면서 누적적으로 10전 상무 3승 6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오늘 장초반 4,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목표가는 도달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리뷰해 주시죠. 네, 오픈베이스가 이제 오늘 새로운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의 블록체인 개발 지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그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부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베이스는 삼성 SDS의 보안 솔루션을 또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삼성 관련 좀 보안 투자 수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오늘 이슈와 맞물려서 수급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이 오픈베이스는 컴퓨터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인공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또 보안 솔루션 오늘 이슈가 된 부분이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관리 시스템 공급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결국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기대를 함께 받아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존 목표가였던 3,800원을 일단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눌리는 흐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종목이니까 일단 오늘 차익 시험 매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차익 시험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전략보다는 어차피 일주일을 보고 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3,800원 목표가로 그냥 그 익절을 좀 하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제가 드리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블록체인 개발 지원 소식에 오늘 장중 급등세 모습을 보였는데 목표가 3,800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또 윗꼬리가 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로 의견을 정확히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AD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께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AD칩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그리고 냉동 냉장고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그 메모리 반도체의 반대죠. 그래서 연산과 논리, 작업 등의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반도체입니다. 이 한국이 반도체의 강국이라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업체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약 4배 이상의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이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인공지능 로봇 핵심 기술인 두뇌보드 등을 제조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이슈와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업소용 냉동 냉장고와 편의점 케이스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업체인 AD칩스를 오늘 준비했고요. 인공지능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언급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체크해드릴 포인트가 그 마이크로 초경량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율주행과 웨어러블의 사물인터넷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초경량 반도체 2종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큰 특징을 보자면 기기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행동한다. 아주 큰 특징이거든요. 그만큼 이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대형 IT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AD칩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와의 협업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물인터넷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잘 받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홈 IoT를 중심으로 고성장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AD칩스는 작년부터 사물인터넷용 CPU를 개발하는데 R&D를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대기업군의 홈 사물인터넷 기기에 동사의 초경량 CPU가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냉동 냉장고 부분의 매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요 핵심 모멘텀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냉동 냉장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 냉동 냉장 부분의 매출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동사의 냉동 냉장고 같은 경우 그 대형 식당이나 유통업체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매년 꾸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원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전력 MCU 부분의 해외 시장 공급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그 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가전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업체과도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MCU가 그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덕션과 프리미엄 가전 기기에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중국 인구가 이제 한국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전 시장도 훨씬 크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중국에 선제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 가전 업체에도 이 저전력 MCU에 대한 공급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업소형 냉동 냉장고 부분의 매출도 상당히 좀 증가하면서 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에드치스의 특정 밸류에이션과 실적 체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뭐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은 한 240억, 영업이익은 18억 원, 당기순이익은 한 17억 정도가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의 절대적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2017년 매출은 그 전년이죠. 2016년 매출과 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익도 역시 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원래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2016년에 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내 고객사가 확대되면서 그 매출과 이익 성장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냉동냉장고 부분이 기반이 되는 상태에서 MCU에 대한 판매가 증가한다. 공급사가 늘어난다. 특히 해외 거래선을 신규로 확보한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부채 비율은 35%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유보율은 한 140%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선되는 추세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2014년에 120% 정도 육박했거든요. 근데 2015년, 16년, 17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보율도 140%면 그렇게 높은 거는 사실 아닙니다만 2013년에는 이 유보율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아예 쌓아놓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매년 꾸준히 유보율을 늘리면서 한 140%까지 늘려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작년 기준으로 PER이 한 17배, PBR이 2.5배 수준입니다. 지금 4차 산업 관련 섹터로 평가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에 비하면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는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기대감과 함께 PER과 PBR 밸류는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2015년은 적자였습니다만 지난해와 2016년에는 흑자 전환되면서 소형주입니다만 좀 성장성에 좀 무게를 가지고 오늘 오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매 시나리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이 약세장이라서 한 2% 정도 조정이 왔어요. 네. 근데 지금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회복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시장이 뭐 더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전고점을 1차적으로 돌려내고 이제 방향성을 찾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매물대를 돌려낸 상태에서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 유입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2,670원에 형성돼 있는데요. 이 정도 종가 수준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50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윗꼬리가 달렸었죠. 1월 11일 고가가 2,950원이었기 때문에 2,950원 그때 있었던 이제 고가 정도까지만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가격이 2,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소형주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좀 많이 실려요. 요즘에 차트를 보시면은 윗꼬리로 아랫꼬리가 좀 반복해서 달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2,950원 목표가를 터치하셨을 때는 이제 좀 빠르게 익절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관점까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도
중장기 평선을 좀 돌파하면서 단기 평선 돌파하면서 네네. 단기 평선 돌파하면서 상승세의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만든 것으로 제가 좀 보기에도 판단되어지네요. 네네. 네, 2,950원의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요. 네, 한번 역시 이번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